안녕하세요. 켈리닥 내과의사 장지윤입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린 살기 위해서 먹고 또 먹기 위해서 살죠. 음식이란 게 우리의 성장과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중요한 건 뭘 먹고 살아야 되냐 이건데요. 식단이란 건 어떤 개인의 개인적인 또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이 식단 조절이란 말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꼭 체중 감량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음식들의 조합으로 인해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 때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건강에 이로운 점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명한 식단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최신 논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소개해드릴 논문은 NEJM에서 2024년 6월 12일에 출간된 리뷰 논문인데요. 이 리뷰 논문이라는 것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연구 결과 및 자료들을 종합해서 정리한 하나의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목은 다이어트, 즉 식단들입니다. 이 표가 어쩌면 이 논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로 측은 의학적으로 많이 다뤄왔던 식단들의 이름들이 있고 가로측에는 영양소 및 음식 종류들이 있어요. 각 식단별로 어떤 영양소나 음식류가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표현한 표입니다. 그럼 이 식단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식단들이 꽤 많기 때문에 두 편에 걸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식물 위주 식단들인데요. 영어로는 plant-based diets라고 합니다. 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채식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채식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 식물 위주 식단에서 가장 유명한 식단은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이 식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식단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연구된 식단입니다. 이 식단은 식물 위주 식단으로 분류되는 만큼 채식 위주의 식단입니다. 과일, 채소, 곡물, 콩, 견과류, 씨앗류가 일단 대부분이고요. 요거트나 치즈 같은 발효된 유제품도 조금 곁들여지고요. 그것들보단 조금이지만 생선이나 가금류도 추가되고 아주 조금이지만 소위 얘기하는 소, 돼지, 양 같은 붉은 고기도 추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인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성된 지중해식 식단은 37가지나 되는 건강에 이로운 점들이 있는데요. 연구 결과로 보여지는 것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사망률, 심혈관 질환, 암, 파킨슨이나 치매 같은 퇴행성 심경병, 그리고 당뇨에도 좋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채식이 있는데요. 이 채식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동물로부터 온 모든 음식이나 음료를 제외한 베지테리안이 있고 유제품이나 계란 등은 괜찮은 락토 오보 베지테리안이 있습니다. 락토가 유제품이란 뜻이고요. 오보는 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해산물까지도 허용되는 페스케타리안, 즉 해산물 채식이 있습니다. 이 채식들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콜레스테롤 관련 질병, 그리고 당뇨, 몇몇 암 예방, 그리고 사망률 저하에도 이로운 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만 채식의 종류와 그 엄격한 정도에 따라서 건강에 대한 이점도 있지만 몇몇 비타민이나 영양소 결핍은 주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알려드릴 식단은 저지방 식단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주 영양소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여기서 탄수화물과 지방이 현대 식단에서 에너지를 얻는 가장 큰 소스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딱 부러지게 정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먹는 음식 전체에서 30%의 에너지가 지방으로 인한 것이면 저지방, 10에서 15%의 에너지가 지방으로 인한 것이면 초저지방 식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저지방 식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에서 15%가 지방에서 또 다른 10에서 15%가 단백질, 그리고 나머지 70% 이상이 탄수화물에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저지방 식단들이 보통 식단에 비해서 체중 감량에는 뛰어나다고는 하는데 저탄수화물 식단보다는 그 효과가 덜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지방 식단들이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19세기 말에 여러 의학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 내용이 탄수화물을 엄청 줄이는 대신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총 열량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그런 식단이 건강에 좋다라는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체중 감량과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에 집중된 연구 결과였을 뿐 추후 다른 연구들에 의해서 이 식단이 심혈관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기에 이제 몇몇 연구에서 참가자들 중에 식단에서 탄수화물의 함량을 적게 했을 때 체중도 감량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탄수화물의 양 조절이 중요했던 것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이 저탄수화물 식단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저탄수화물 식단은 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탄수화물이 총 열량 섭취의 40에서 45% 이하면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분류됩니다. 이 저탄수화물 식단에는 키토제닉이라는 명칭이 자주 따라붙는데요. 지방 대비 단백질, 탄수화물의 비율이 1대1인 식단에서부터 4대1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여기서 4대1이라고 하면 거의 탄수화물이 포함되지 않는 식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혈당 지수 식단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혈당 지수라는 것은 음식이 소화되면서 혈당을 높이는 정도를 1에서 100까지로 분석한 것인데요. 여기서 이 지수가 낮은 음식들로만 식단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당뇨 환자들에게 좋은 식단이겠죠. 이 저탄수화물 식단에 Paleolithic Diet이라는 구석기 식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석기 시대에 사냥꾼들이 돌아다니면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채소와 과일에서만 탄수화물을 조금 섭취하고 대부분 잡은 고기나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했다고 생각해서 짜진 식단입니다. 이 저탄수화물 식단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탄수화물의 양과 다른 영양소들과의 조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저하시키고 체중 감소나 비만 및 당뇨에도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조현병 및 기분장애, 인지장애, 그리고 치매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식물 위주 식단, 저지방 식단, 그리고 저탄수화물 식단 이렇게 세 가지의 식단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나머지 다른 식단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